꼬리 무는 의혹,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김병기 의원의 보좌진으로 일했던 A씨가 지난 2022년 9월에 김병기 대표의 아들 예비군 훈련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연기라는 지시를 받고 그에 대한 작업을 했다라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원내대표 측은 지시를 한 기억이 전혀 없고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알려졌는데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장 대변인님 우리 이거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는 조금 예비군 연기는 좀 다른 이야기네요. 또. 그러니까 이게 추가 의혹이 이제 언론 보도로 드러난 거고 아마 이 제보자는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전직 보좌진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 전직 보좌진에 따르면 사실 그 아들의 예비군 훈련의 연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 심부름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다라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이제 문제 제기 의혹에 대해서도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답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건도 본인이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한 본인을 향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국민 앞에 갖는 것이 도리고 또 가질 예정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하다가 왜 멈칫했냐면 이민찬 부위원장님 예비군 연기는 본인이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를 필요하니까 본인이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죠? 보좌진이 국회의원 아들의 예비군 훈련 일정까지 알 수가 있나요? 전혀 납득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모든 의혹이 터지면 그 책임을 해당 보좌직원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직원이 알아서 한 것이다. 그 보좌직원이 먼저 한 것이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온당하지 않죠. 이 부분은요. 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김병기 원내대표 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두 부인, 아들, 며느리, 가족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보좌 직원, 공무원들이죠. 이들이 김병기 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좌한 게 아니라 김병기 의원 가족의 일상생활을 보좌하는 비서 역할을 맡긴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직권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영향으로까지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입장을 제대로 내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통해서 문제를 더 확산시키고 국민적 공분을 더 커지게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조속하게 입장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또 다른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국회 당시에 국토위 위원이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방향의 질의를 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불법 점유가 없었다면 인천공항공사는 2021년에만 563억 원의 사용료를 받을 거라고 추정되는데 대충 따지면 2021년, 22년만 따져도 무려 한 1,0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난 걸로 추정할 수 있겠네요. 네네. 결국 국민의 재산 아니겠어요? 국토부가 대응이 좀 안일하지 않았나. 수동적으로만 대응하시지 마시고요. 형사, 고소 등 모든 수단을 통해서 불법을 바로 잡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장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가기관의 어떤 사무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잘못됐을 때는 어디가 문제인지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하면서 이 당시 인천공항공사 관리하에 있던 이 그 골프장의 그 불법 점유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불법 점유기 때문에 불법을 해소해야 될 필요는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혜택이 인천공항공사로 돌아가게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질의 이후에 인천공항공사 측에서 또는 그 관련된 기관에서 후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가성 있는 이 국감 질의 아니었느냐 이런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사실관계가 입증된 건 아니지만 예. 저 질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후원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김병기 원내대표로서는 해명을 해야 될 설명 의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혹 또 하나 짚어보죠. 이민찬 부위원장님,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이
구의회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런 의혹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동작구가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천을 줘서 구의회에 입성한 현직 동작구의 부의장이 있어요. 그 동작구의 부의장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과 함께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동작구 의회에서 쓸 수 있는 법인 카드를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을 위해 사용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요. 지난 총선 당시에 이미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됐는데 경찰에서 내사를 하다 종결을 했습니다. 예.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이미 경찰이 들여다봤는데 혐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그 녹취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사안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더 많아요.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한 것이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동작구 의회에서 제공되는 법인 카드면은요. 동작구 의회 활동에 써야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 돈을 김병기 원내대표의 부인을 위해 사용을 합니까?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유까지 모두 다 들여다봐야 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빠 찬스 의혹도 있습니다. 국정원 첩보를 의원실로 보냈다 이런 내용인데요, 구부장님. 근데 네. 사실 국정원에서 의원실에 그런 걸 묻는다는 것 자체도 일단 의문스럽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국정원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고유 업무를 예. 이 국회를 통해서 해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원은 그 원훈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잘 모르게 은밀하게 활동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알려진 바로는 외국의 국가 원수가 왔을 때 우리나라 특정 기업에 방문할 개연성이 있는지 그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건지를 알아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꼭 국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것이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자질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정원의 역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누구 특정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걸 부탁했고 그 아버지는 그걸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보좌 직원에게 사적으로 지시했다라는 거 굉장히 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의혹은 추가로 더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좀 종합 정리를 해보죠. 쿠팡 관련해서 전직 보좌진이 쿠팡에 취업이 돼 있을 때 인사 불이익을 종용했다는 의혹. 그리고 160만 원 스위트룸 논란, 가족공항 의전 요청 논란, 병원 특혜 의혹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지호 대변인님, 김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대응들을 내놨어요. 저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여당의 일원으로서 이 여러 가지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의원실에서 보좌진과 의원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 소상히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보좌진과 김병기 원내대표의 어떤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예. 다만 당에서는 이 사항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정청래 대표가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대중과 언론에게 소상히 좀 설명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금년간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겠다, 당대표한테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에 대해서 말한 것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또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장경민 대변인님. 그런데 장경태 의원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네. 아니면 최민희 의원의 딸 그 축의금 관련된 의혹 등등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약간은 톤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1시간 반 기자회견 동안 있었는데요.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한 건 그 해당 질문을 던진 언론사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단 한 번도 인터뷰하지 않았다는 그 원칙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예. 답변을 회피했다라고 보기 좀 그 취지는 아니고 장경태 의원 어려울 관련해서는 거고요. 여러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내놓는 게 또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윤리감찰단에 넘어가면 정치적인 입김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당의 어떤 상황과는 별도로 굴러가는 기구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가 이런 방구 어떤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영향력으로 미쳐질 수 있어서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좀 신중한 측면이 있고 최민희 의원 따님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해당 기자회견에서는 말씀드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언급했듯이 국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하고 이 사안을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어서 이런 입장이 나온 겁니다. 야당의 시각 들어볼까요? 그 정치인이 언행은 굉장히 여러 해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내에 갑질이 불거졌던 강선우 의원 사례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동지라면 함께 비를 맞겠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의 갑질 의혹도 굉장히 국민적 공분을 샀죠. 그때 정청래 대표의 이 발언으로 민주당 당 내에서 굉장히 강선우 의원을 감싸는 분위기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청래 대표의 말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곧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 정리를 해서 밝힐 거다. 이 얘기는 굉장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거취를 결단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게 문맥상 맞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왜 그렇게 온도차가 있느냐? 결국 누구와 더 가깝느냐라는 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강선우 의원이나 어떤 많은 의원들은 보면 친청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여러 3특검법 개정안 때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충돌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명청대전이란 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야당의 우려는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통일교 특검법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게 제일 크고요. 저는 이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고 당 내부 일은 알아서들 하시고 통일교 특검법 협상에 제대로 임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 의혹에 대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 같으면은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깊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처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이런 부분을 안 드리는 방법과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죠. 네, 박주민 의원이 당에 부담을 안 주는 방향으로 나 같았으면 고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지호 대변인님, 이거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은 좀 처신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과 보좌진 관계가 고용 관계이지만 어떻게 보면 내부 고객이잖아요. 이제 내부 고객들이 여러 명이 인연을 맺었던 동지들이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본인의 입장에서 좀 입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야기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용을 좀 잘 정리해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김지호 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는 30일쯤에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거취를 밝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보십니까? 저희가 그것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제 이 내용도 사실 너무나 많은 양의 내용이 갑자기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저희도 좀 당혹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좀 그 입장을 기다리고 있지 그걸 당에서 다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장훈 부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네.
글쎄요, 저는 설명을 하실지 아니면 거취 표명을 하실지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 제기가 한두 건이 아니고, 그리고 본인도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당사자가 누구라고 심증을 어느 정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일괄 면직한 6명의 보좌 직원 중에 한두 사람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일대 지금 최소한 6명 정도의 이 어떻게 보면 이 폭로전인데, 과연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걸 방어해낼 수 있을까? 저 보좌진들의 의혹 제기가 많은 언론이 대서특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시한 사람과 이행한 사람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시한 주체는 김병기 원내대표고, 그 지시를 받아서 실제 전화하고 알아보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준 사람은 다 보좌 직원들이 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고 언론이 지금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떤 설명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의혹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직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과 사퇴 압박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